안녕하세요. 말하는 클레어입니다. 또 이 다음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MBA 초반에 MBA 오자마자 겪었던 이제 토종으로서의 문화 충격과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MBA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전에 해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교환학생 경험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MBA를 가기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어학연수를 포틀랜드,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긴 왔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했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처음 이제 MBA에 갔을 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희 학교에서 영어를 제가 거의 제일 못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영어 말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인한 어려움을 예상을 했어요. 근데 영어 말고도 정말 그 문화 차이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제일 컸던 거는 이 네트워킹 문화였던 것 같아요. 보통 MBA를 가는 이유 중에 뭐 물론 커리어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거기서 친구가 많이 생기고 뭐 학교처럼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생긴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네트워킹이라는 게 정말 제가 흔하게 하지 않았던 경험이더라고요. 그래서 MBA를 시작하기 전에 NYU 스턴에서는 앞에 런치라는 걸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뭐 매일매일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팬데믹 전이니까 한 36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그냥 엄청 큰 대강당에다가 풀어놔요, 아침부터.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다 서로 3, 4, 5 모여서 서로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랑 좀 알았으면은 또 저 그룹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또 거기서 자기소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조금 막 느낌만 다르다 뿐이지 그거를 그냥 거의 하루 종일 해요. 아침에 그냥 그런 식으로 아침 먹을 거리 놔두고 강당에다 저희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 각자 조금 그나마 좀 더 작은 그룹으로 쪼개서 또 거기서 비슷한 무슨 그런 액티비티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또 그 뒤에 또 무슨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가 서로 막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알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제 성격이 막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소규모로 만났을 때 좋아하지, 이렇게 막 대규모로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제 조금 피로감이 쌓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거를 진짜 하루 종일 하고 그 하루 종일을 일주일간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거는 인종차별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조금 그런 요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랑 더 비슷한 사람들을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NYU 스턴에서는 백인 비율이 한 뭐 3분의 2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인터내셔널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이제 저랑 새로운 사람이랑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친구의 눈이 막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을 막 이미 보고 있어요.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막 듣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또 누구한테 더 흥미로운 애한테 가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하는 게 막 눈에서 이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전 또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으니까 또 어떻게든 또 얘랑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저기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이 사회적 사다리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아래에서 시작한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런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애들이 모였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특히 뭐 뉴욕 토박이인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고, 사람은 결국에 이런 새롭고 무서운 상황에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더 편하게 느끼기 마련이니까
근데 오히려 아시아나 뭐 이런 외국에서 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에서 있던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게 굉장히 어떤 사회적 사다리 아래에서 출발을 하는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례로 또 저희가 또 런치랑 또 비슷하게 미리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또 햄튼에 놀러 가서 뭐 다 같이 에어비앤비 빌려서 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친구들이 뭐 뒷마당에서 뭐 밤에 별 본다고 이렇게 막 의자를 놓더라고요. 이렇게 원으로. 그러면서 막 하나둘씩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제 남편도 그쪽으로 슬슬슬슬 걸어갔죠. 같이 저희도 앉으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원을 닫는 거예요. 의자를 모양을 이렇게 딱 원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려면 정말로 그 의자 사이를 비집고 다시 의자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물론 이제 저희도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은 그 상황에서 좀 순간적으로 좀 위트 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야, 왜 뭐 우리도 좀 앉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제 성격이 막 너무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막 넉살 좋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막 언어도 좀 불편하다 보니까 바로 안 떠오르고, 그래서 또 소심하게 뭐 그러면서 돌아갔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적응하는데 뭐 어려움 아닌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는, 저는 그냥 제 성향 자체가 막 너무 이렇게 대규모로 막 그런 게 잘 맞지 않고, 제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소규모로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소규모라 함은 뭐 한 열댓 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열 몇 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보다 커지면 자리가 커지거나 막 그러면은 막, 사실 미국에서는 파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생일 파티 할 때도 친구들이 가면은 막 3, 40명 넘게씩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막 또 3, 3, 5 돌아오면서 얘기하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약간 그게 성향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또 MBA 생활 하다 보면은 포모가 있으니까 다들 막 자기 파티 간 거 올리고 이러면은 괜히 막 다른 애들은 막 몇십 명씩 알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내 친한 친구들밖에 모르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저랑 잘 맞는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저는 저만의 행사를 좀 주관을 해서, 뭐 저랑 남편이랑 한국에서 왔으니까 뭐 코리아타운 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요리하거나 와인 먹는 거 좋아하니까 저희가 와인 나잇을 호스팅을 해서 그냥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 한 10명씩을 불러서 이렇게 새로 좀 더 가깝게 알아가는 그런 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동안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2학년 때는 심지어 막 더 많이 새로운 사람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알았던 1학년 때 친구들 중에서도 더 우리랑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정말 진짜 친해지는데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 중에는 액센트도 좀 강하고 이런 친구였고, 초반에는 좀 다른 친구들이 무시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꾸준히 모든 자리에 정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한국에서도 그렇듯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냥 뭐 저에게 맞는 스타일대로 막 네트워킹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소규모로 자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또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안에서의 평판 관리인 것 같아요. reputation. MBA 중에서 점수를 졸업 후에 공개하는 학교도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 점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NYS턴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이 뭐 MBA 뭐 장학금 때문에 뭐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취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과제 많이 내주고 팀플 많이 내줘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취업이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팀플을 굉장히 뒷전으로 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로 평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실제 같이 일은 안 해봤으니까 수업에서의 팀플이나 이런 그런 케이스, 이런 대회 같이 나갔을 때 그런 걸로 이 사람을 결국은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같이 일한 뭐 무슨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추천서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막 친구들끼리 물어봐요. 야, 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얘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 그러면은 나 걔랑 팀플했었는데 진짜 최악이었어. 진짜 걔는 자기 말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뭐 시간을 하나도 안 지켜.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약간은 평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조차도 또 느낀 게, 제가 아까 초반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또 케이스 컴피티션을 하나 나가서 거기에서 우승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약간은 또 조금 더 평판이 실제로 좀 좋아졌구나라는 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쨌든 친구들이 더 많이 대화를 걸어오던지 아니면 수업에서 그냥 팀이 되고 싶어 한다던지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느껴져서 약간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런 막 물론 이제 사교적인 것도 잘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도 좋고, 그게 아니면은 약간 이런 평판 관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MBA 막 처음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각종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다 지원하는데 막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면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결국에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일하면서 했던 경력들이나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